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020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원래 소프트웨어 물들다라는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기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동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뭔가 새로운 주제를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작년에 제가 아들과 함께 프로그래밍한 과정을 소프트웨어 물들다라는 행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아들과 제가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부끄러워해서 아들 부분까지 제가 아들로 이게 감정이입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어떤 의도로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었는지 제가 대신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했던 건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아들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즐거움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단순히 소비자로서 이제 즐기기만 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재미를 느끼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이제 딸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딸과는 다르게 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소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면 아들과 소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찔러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시도를 한 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스크래치라는 도구인데요. 스크래치는 뭔가 우리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고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뭔가를 연결을 시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도구인데요.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아이와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게임 형태로 지금 이제 스크래치를 통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게임을 만들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는 걸 했죠. 근데 제가 이제 한 6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관심을 보이더니 뭐 점점 흥미를 잃어가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앞에서 마중물을 끼얹으면 스스로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는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아이가 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포기했습니다. 왜? 아직은 애가 어리기 때문에 뭐 굳이 어, 그 밀어붙이면서 아이한테 재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아이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다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거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스크래치나 이런 게 아니라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조립을 하고 만들고 또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또 재밌는 요소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흥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초반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스크래치와 같이 지속하기는 힘들더라. 그래서 이것도 스크래치랑 비슷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예, 뭐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너무 뭐 포기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다리면 되죠. 뭐 우리 부모들은 항상 그 아이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도전을 하고 예, 그거를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하지만 무엇인가 스스로 하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래도 한번 찔러보기라도 하자. 뭐 아이가 언젠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도 아빠랑 같이 해봤던 그런 추억이나 즐거움이 있다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 두 번째로 찔러봤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도 그냥 큰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하자니까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느낌으로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 부모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기다렸습니다. 뭐 그냥 즐겁게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고 중학생이 되고 영어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진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그 스크래치나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양이 많지 않고 특히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기반으로 뭐 드래그 앤 드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래밍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돼서 영어도 일정 수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하는 프로그래밍과 똑같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실제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실행해 보는 이 방식을 이제 도전을 했었죠. 근데 이 방식을 가장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두세 번 하고 바로 포기를 한 게 앞에 스크래치라든가 아두이노 같은 그나마 제가 보기에 흥미를 가지는 도구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빠르게 흥미를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4학년에서 5, 6이니까 한 3년 기다렸나요? 3년을 기다리고 이제 다시 한번 찔러봤는데 더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들은 기다림의 연속.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이제 집 옆에 호수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운동도 하지 않고 이제 겨울방학이어서 둘이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그래밍, 아빠가 뭔가 제시하는 그 프로그래밍 미션을 해결을 하면 자기한테 노트북을 사주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는 뭐 그런 거보다 노트북에 욕심은 있는데 노트북이 너무 고가이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크면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노트북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런데 아빠가 자기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계속 제가 몇 번 찔러봤으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역으로 저한테 역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별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몇 번 하다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포기하겠지. 이거를 지속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아빠가 제시하는 그 프로그래밍들을 너가 구현한다면 흔쾌히 아빠가 노트북을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찍는 이유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도 프로그래머이지만 저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그렇게 여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가르쳐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좋은 교육자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방향만 제시를 하고 아이가 학습을 할 때 참고해야 될 교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찾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만 잘해도 얼마든지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게 이제 파이썬 책인데, 저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접근하기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그나마 좀 수월할 것 같아서 파이썬 책 중에서 가장 두께가 얇고 쉽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따라하기 쉽게 예제가 있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아이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할 때 꼭 파이썬이 아니어도 돼요. 무엇인가 다른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아두이노를 하거나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과 같이 약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했던 방법을 공유하는 거고요. 일단 두께가 얇고 예제가 많은 책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책에 딱딱한 뭐 글씨만으로 뭔가 화면에 출력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는 예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뭘 하느냐, 이 책만 보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 때문에 책을 빠르게 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성취감도 느끼게 할 수 있으면서 흥미도 유발을 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 모두의 파이썬이라는 예제 중에서 그 구현 난이도가 낮은 어떤 예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예제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선을 그리기, 뭐 원을 그리기, 그다음에 뭐 거북이가 이동하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계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지를 찾는 게 어려워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부모들이 해주는 거죠.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러면 자, 시계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 라고 제시를 하면 아이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되게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거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제가 보기에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단계씩 아이가 만들어 가도록 가이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이들은 그걸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원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프로그래밍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
책에서 봤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아빠나 엄마, 부모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걸 아이 보고 하루에 하나씩 도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자, 오늘은 첫째 날은 원그리기를 했습니다. 원그리기를 한 이유는 책에 원그리기가 있으니까. 그 따라하기로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원을 그리면 돼요. 자, 원을 그리면 그 다음날은, 자, 그러면 오늘은 시침을 그려볼까? 제가 출근할 때 이제 그렇게 아이한테 방학이었으니까 아이한테, 자, 오늘은 그러면 시침을 그려봐.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같이 볼게.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같이 해결해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자꾸 한번 해보라고, 네, 작은 어, 단위의 기능부터 만들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시침까지 이제 잘 그렸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 책에 이동하기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침을 이동하는 걸 셋째 날 한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완성을 하면 다음은 이제 시침을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분침을 그리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초침을 그리고 이동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뭘 했느냐? 처음에 만든 그 시계는 항상 12시 정각에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컴퓨터의 시간을 읽어서 그 컴퓨터 시간에 맞는 그 시계를 그린 다음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를 했더니 아이가 자신감도 가지면서 훨씬 더 재미있게 프로그래밍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에게 책 한 권 사주고 알아서 하기를 바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옆에서 같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만드는 것에 대한 기능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이한테 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뭐 꼭 프로그래밍에 많은 어떤 지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3단계에서 또 책을 통한 학습. 책이 여기 좀 잘렸네요. 나오네요. 지나가 버렸네요. 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이것도 파이썬 책인데, 그 앞에서 했던 모두의 파이썬 그 책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서점에 가서 이제 같이 아이와 같이 가서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직접 가서 골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책을 골라서 이제 여기에도 또 예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을 고르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 보기를 또 앞에서와 똑같은 단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도록 한 다음에 제가 그 책에서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책의 예제 중에 두 개의 공이 충돌하는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제를 응용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해봤던 벽돌 깨기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이제 벽돌 깨기 게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책이 또 나왔고 지나가네요. 예. 왜냐면 이 아이가 만들었던 그 PPT에서 그 문서에서 제가 카피 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들었던 동영상은 그 문서는 다음 편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도 역할은 사실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에 두 개의 공이 충돌하는 것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인가 벽돌을 그리고 또 아래에서 어떤 특정 선이 벽돌에 공을 쳐서 올리면 그 공이 튕겨져 올라가서 벽돌을 깨는 식으로 뭔가 단계를 나누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 같이 이 부분을 도와주고 아이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소통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 간의 어떤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떼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시계를 만든 거고, 벽돌 깨기를, 벽돌 깨기 게임을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앞에서 만들었던 비슷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을 구현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도전할 때 게임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를 너무 좋아해요. 피카츄 인형을 한 5살인가에 사줬는데, 지금 올해가 17살인데, 18살이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1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피카츄 인형을 곁에 두고 같이 자고, 거의 그 인격체와 같이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피카츄끼리 하는 배구 게임, 원래 온라인상에 피카츄 배구 게임이 있거든요. 그 피카츄 배구 게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2단계에서 아이한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한 것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은 단위로 기능을 쪼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시켜본 거죠.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나누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전하도록 해야지 뭔가 그 사이에서 흥미를 느끼고 저는 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되게 거창한 걸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너무 큰 단위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학습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작은 단위로 쪼개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만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힘들 때 같이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부모님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옆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역으로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이거는 아빠가 잘 모르는 건데 혹시 너가 공부했던 것 중에 관련된 게 나온 게 있지 않아?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같이 검색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아이한테는 이제 부모와 함께 한다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는데도 특히 아들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더 유대감을 만들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통해 보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세 번째 피카츄 베이구 게임을 만들 때 제가 한 역할은 이거인 거죠. 아이가 한 번에 그 기능을 쪼개고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먼저 작성한 기능의 목록을 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을 보고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더 피드백을 준 거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머이고 교육자이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뭐 재직자들이라든가 취업 준비생들을 가르칠 때도 비슷한데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무엇인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나 부모가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죠. 그래 빨리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아이들과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뭔가 결과물도 안 나오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아이한테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꼭 퇴근을 한 다음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즘에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톡과 같은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면 아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제 아들 이름이 주한인데, 주한아, 그 프로그래밍 구현 잘 되고 있어? 혹시 뭐 아빠가 도와줄 게 없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되니까 괜찮아. 꼭 스스로 혼자 하지 않아도 돼. 너무 해결하기 힘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말을 건네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잘 유념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저는 충분히 아이와 같이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밍도 언어기 때문에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지만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 문법은 아이가 잘 알고 있어요. 문법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논리적인 흐름,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프로그래밍 문법은 잘 몰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봉착되어 있고 그러면 그걸 아이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몇 가지 아이디어나 힌트를 던지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파이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 이런 기능들이 있어? 그러면 그 기능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나? 부모님들이 과거에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를 풀어가던 그런 로직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아이한테 힌트를 줄 수 있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너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프로그래밍 학습을 꼭 그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면 실패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아이와의 유대감이라든가 관계가 돈독해지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학습은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만 남는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와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꼭 성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